면접관의 질문에 실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동이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국제 평화, 북한의 도발을 막고 이런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군무원에 지원했습니다. 바로 X죠. 바로 X예요. 이런 여러분들 원리적인 얘기, 개념에 그냥 그대로 개념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러한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슨 국방부 장관 취임식이나 대통령 취임식에나 나오는 이런 거국적이고 거창한 이야기는 여러분 면접관한테는 바로 불합격의 요인이 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면접 여러분들이 지금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필기 시험이 낮아요. 시험 점수가 낮습니다. 낮아서 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면접 고득점. 그렇죠.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나 원리의 적인 얘기나 네이버에서 찾은 적에 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안보관이나 국가관도 네이버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갖고 가면은 면접관은 그냥 듣기가 귀찮습니다. 저도 면접관을 오래 했지만 그냥 네이버에서 나오는 안보관 줄줄줄줄 얘기하고 SNS에서나 떠도는 이런 국가관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아유 너도 똑같구나. 10명의 면접자가 왔는데 너도 나머지 9명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구나. 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폭이 큰 겁니다. 점수폭이. 자, 면접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점부터 10점까지를 기준으로 면접 점수를 준다 하면 면접 준비가 잘 돼 있는 인원은 9.8, 9.85, 9.9까지도 받습니다. 근데 면접 점수가 안 돼 있는 애는 1.5, 2.3도 많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기 시험에서 점수를 고득점 받은 사람과 조금 어렵게 카트라인을 통과해서 합격한 인원의 점수 차이가 2, 3점이라면 면접관이 줄 수 있는 이 면접 점수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면 나는 필기시험 좀 잘 봤다고 그냥 면접책 한두 권씩 읽어보고 유튜브 한두 개 보고 면접 준비 대충 해서 간 인원들은 요 점수밖에 못 받는다고. 그럼 이 점수폭이 6, 7점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필기시험을 잘 본 사람과 필기시험을 못 본 사람이라더라도 면접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뒤집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합격자를 많이 발출한 인원이 필기시험 점수가 불안하다는 인원들을 많이 합격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화살이 날아가서 끝난 필기시험에는 더 이상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 50% 들어가도 면접에서 고득점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게임 끝난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선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합격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면접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질문 내용으로 넘어가면 실사례와 경험. 자, 이 부분에서 네모를 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 성과를 잘 내고 발전시켰던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수험생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축제를 하면서 총학생회 체육부장을 하면서 학교 축제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 경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 성과제를 시행하는데 잘했습니다. 제가 팀장이었는데 잘해갖고 팀원들이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루뭉술한
두루뭉술한 이러한 사례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점수가 안 나가니까.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었는가? 이게 중요하다. 주도적 참여. 이 주도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별표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이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이 갈등 요소들도 하나 있으면 돼.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갈등 요소. 그죠?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영우가 이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어떤 판결이나 어떤 재판을 수행할 때 각종 어려움과 갈등이 본인에게 다가온다고. 이때 이 친구는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거 판례를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또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주도해서 어떻게 한 거야? 해결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면 면접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실사례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A를 줄 걸 A+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웹툰을 본다든지, 웹소설을 읽을 때도 이 스토리의 갈등 요소와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의 전개 내용이 나오면 아주 자주 읽고 싶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잘 노출되어 있는, 실사례와 경험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답변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와 개념적인 대답, 우리나라를 본인이 다 구하고 그냥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회사에 무슨 경연대회 나갔는데 그냥 좋은 성과 나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러나 너무 길지 않은 이러한 답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느낀 바가 나와야지. 항상 느낀 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군무원으로 민간인 신분에서 군무원 신분으로 전화해서 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거친 장교들은 또 오죽 권위적이며 부사관들은 또 오죽 업무에 안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 업무도 바쁘니까, 또 병사들은 또 오죽 또 개인 이기적입니까? 이런 사이에서 군무원으로서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다 화합시키고 세계의 출신과 세계의 어떤 그 집단 구성원들을 갖다가 잘 장교, 부사관, 그 다음에 장병들, 인접 군무원들까지 화합 단결시키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그렇지. 이 공동체 의식을 또 여러분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군이라는 조직이잖아요. 나 하나 밥벌이로 그냥 직업으로 평생 직장으로 내 가정만, 내 입만, 내 몸만 보신하려고 군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의식, 장교, 부사관, 병사, 인적 군무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식, 나 하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 그죠? 이러한 정신이 바로 필요하다.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희생정신이 뛰어난 이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란 말이에요. 이 캡틴 아메리카도 뭔가를 할 때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이러한 자세가 정신적으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여러분의 희생정신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실사례와 경험 속에서 녹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경연대회 회사에서 했던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데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부원으로서 워드 쳐달라고 해서 PPT 만들어주고 이런 거만 떠받쳐주는 역할만 했는데, 사실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주도적으로 제가 다 리더십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MSG도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MSG. 그죠? 미원을 쳐야 음식이 맛있듯이 김치찌개를 끓일 때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도 잘 안 알려주는 비밀? 그렇죠. 다시다 한 스푼이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작은 2% 하나가 들어가면서 맛이 확 살아나는 거지. 이 집이 맛집 되고 이제 손님이 그냥 줄을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실사례와 경험에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본인이 좀 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노력을 했다는 이러한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발현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바꾸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관의 질문에 실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3편과 4편의 이런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의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또 이어서 다음 편에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 불합격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 합격자들만 알고 있는 면접의 4대 핵심 키워드 지금부터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장지공 교수인 오마이 짱쌤과 여러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100%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면접 수업에 대한, 면접 준비에 대한 선택, 초이스 하나가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임용장에 여러분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은 오직 면접 준비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도 마찬가지로 오마이 짱쌤이 다 첨삭을 해드리니까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짱쌤이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오마이 짱쌤의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면접 특강의 특징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항목에 맞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선별해서 쪽집게로 쪽쪽 집어서 수업을 지도함으로써 1차 필기시험의 합격률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랜 군 면접관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로 군 면접에서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주 높은 고득점을 맞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최종 합격까지 올 패키지화된 교육으로 장지공 교수인 제가 직접 1대1로 지도함으로써 합격률을 높이고 최종 합격까지 도와드립니다.